네, 안녕하세요. 음, 파이코인.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파이코인을 계속 삽니다. 이달에도 이제 살라고요. 아직은 안 샀는데, 불행히도 뭐, 아무튼 양이 자꾸 늘어나네요. 계속. 외관적으로 볼 땐 불행이죠. 근데 원래 이게 좀 다시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내려오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길게 보면 좋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뭐 조롱도 듣고 비웃음도 듣고 걱정도 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파이코인을 사 모으는 이유가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일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제가 믿기 때문인데, 다행히 요즘 몇몇 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두 개 중에 하나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려주시고 또 파이프롬 US님이 또 올리셨더라고요. 킬러 앱이죠. 킬러 앱. 제가 주목한 거는 처음에 주목한 거는 펀드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저 파이프롬 유에스님이 한 거는 BN파이죠. BN파이. 펀드파이는 펀드, 빌드, 인스파이어 이래갖고 사랑을 나누는 거죠. 사랑을 나누는 거. BN파이는 부킹하고 지불하고 머물고 하는 그뭐 이안올자 같은 거, 뭐 에어비앤비, 뭐 우버, 뭐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에어비앤비죠. 먼저 펀드파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펀드파이 앱이에요. 파이 브라우저에 가면 있는 앱이죠. 이제 국제 구호 단체 뭐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어, 일본에서 두 번째 가는 광고 기획 회사가 하쿠호도라는 데입니다. 하쿠호도라는 데고. 한국에서 제일 큰 광고 기획사는 제일기획이죠. 그러니까 제일기획하고 학고호도하고 이제 합쳐서 광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친구가 거기 사장을 했는데 아, 이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NGO 단체 광고 섭외 좀 해봐. 거기가 돈이 많아. 그랬더니 이제 얘가 이제 몇 달 후에 만났는데, 야, 승태야 고맙다. 정말 NGO 단체 광고 유치하니까 좋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 이런 거 아시고 계시죠? 그죠? 이 펀드 파이하고 BNP 파이가 여기 제가 내리기를 잘못했는데, 펀드 파이가 있고 BNP 파이가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2026년 올해부터 2028년도 지나면 이게 확실한 킬러 앱이 될 겁니다. 펀드파이인데요. 펀드파이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펀드파이가 앱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런 거죠. 유니세프 있죠. 유니세프 유엔에서 하는 거죠. 유니세프. 한국 사람이 전 세계 80억 중에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돈의 금액으로는 2위래요. 한국 사람 정말 참 착하죠. 유니세프에 2위로 돈을 많이 낸대요. 우리가 뭐 해외 동전 같은 거 뭐 옛날에 아시아나 같은 데서도 많이 하고 이제 많이 하죠. 세계 2위래요.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뭐 199개국 뭐 158개국 도움을 주는 나라는 32개국. 이 중에 이제 한국도 들어가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의 콩고를 갔었어요. 아프리카에 이제 콩고가 두 개가 있죠. 킨샤샤 콩고, 큰 콩고. 한때는 자이레였다가. 그래서 여기를 다니다가 번듯한 건물이 하나 있고, 루문바인가?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인도, 콩고에서 제일 존경받는 루문바라는 아주 유명하신 그
한국으로 따지면 뭐 전봉준 정도 되시는 뭐 그런 아무튼 명성을 갖고 있어요. 암살당했죠. 그분이 살았던 집 맞은편에 2층 집인가 3층 집으로 집이 하나 있었는데 월드비전 DR 콩고 본부라 그래요. 월드비전? 옛날에 여행가 한비아 씨가 이렇게 광고 모델 하는 데인데 그랬더니 여기가 저기 있구나 그랬더니 저를 안내하던 콩고 친구가 도둑놈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이 월드비전 되게 좋은 데야. 우리나라 한비아 씨랑 한국의 여행 전문가였다가 구호 뭐 이런 거 하시. 왜 그랬는데 그랬더니 받은 돈의 1%만 준대요. 확실하진 않아요. 제가 들은 얘기. 받은 돈의 1%만 준대. 그래서 야 그렇겠냐 임마. 여기 그냥 그놈이 원래 이제 굉장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는데 아무튼 그런 1%만 준대요. 그러면서 슌 도둑놈들이라고. 그런데 이제 콩고를 가려면 콩고를 갈 때 그 홍콩을 거쳐서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를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고 프랑스에서 갈아타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은 프랑스를 경유해서 오는데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NGO 단체더라고요. 물론 먼 거리니까. 근데 비즈니스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를 NGO 단체들이 호의호식하는구나. 삼성에서도 임원이 되기 전에는 비즈니스 안 태우는데 그냥 뭐 다 비즈니스 타고 다니는구나. 그런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제가 그럼 제일 많이 주는 데는 어딘데? 그랬더니 유니세프가 제일 많이 준대요. 여기 뭐 도움을 받는 나라, 도움을 주는 나라. 얼마나 주는데? 8%를 준대요. 받는 돈의 8%. 여기는 1% 준대요. 1%. 근데 이런 걸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구호단체는 뭐 유니세프,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국경 없는 이사회, 케어, 다 뭐 이렇게 좋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그렇게 별로 그 사람들에게 직접 안 간다. 그 다음에 전쟁 구호단체도 있고, 이렇게 뭐 전쟁 구호단체도 있고, 좀 겹치네요. 유니세프, 그린피스, 굿네이버스, 뭐 겹치는데, 환경과 평화운동하고, 사실은 여기가 문제가 많죠. 이런 데가. 그렇다고 비난하기도 힘들어요. 오죽하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산하 66개 기관에서 탈퇴를 해버리겠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뭐 축구협회, 배구협회, 뭐 무슨 협회 들어가면은 협회에서 막 다들 그냥 옥상 옥에 앉아가지고 고문관 노릇하시는 분들이 다 그냥 편안하게 잡수시는 것처럼 국제적으로 다 잡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비평 같은 것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비평은 못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나마 1%도 안 가고 8%도 안 갈 테니까. 그래서 저도 NGO 단체를 뭘 하려면 만들어려고 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NGO 단체 처음 만들고 이제 회원들을 임원을 앉히려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인데 그 남편분이 그래요. 이제 우선생도 맛이 갔구나. 이제 사기쳐서 돈 벌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인을 NGO 임원에 못 앉혔어요. NGO 단체에 대한 그런 이런 게 많구나. 그래,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한국의 아프리카 대사관 가서 참사관 2명한테도 똑같이 들었어요.
NGO 단체 만들려고 그랬더니 저를 딱 사기꾼 취급하더라고요. 사기꾼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걷는 짓을 안 했죠. 자,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제 친구, 그 학고도 제일교회 그 광고회사 사장처럼 거기는 광고를 엄청 많이 딸 수 있다라는 거죠. 광고 예산이 뭐 꽤 많죠. 그래서 텔레비에 보면 뭐 전쟁 고아, 뭐 산불, 뭐 아무튼 불쌍한 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돈 내니까. 그것도 월 정기회원으로. 그 결과 지금 2013년부터 10년만 놓고 봐도 폭발적으로 느는 거예요. 이런 NGO 단체가. 이게 1990년도 지금 뭐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니 그러니까 저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말로 올바른 소리 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시장을 다 점거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돈이 안 간다고 해요. 어, 이게 이게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게 펀드 파이 같은데요. 중간을 이게 웹 2.0이잖아요. 이런 비판이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을 욕할 수 없는 게 유니세프,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국경 없는 의사회 뭐 이런 거 이분들을 욕할 수 없는 게 이분들이 90%를 먹건 99%를 먹건 그래도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깨우치고 알려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중간 단체가 돈을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비즈니스 클래스도 아니고. 퍼스트 클래스 타고. 퍼스트 클래스는 제가 못 봤으니까 말 못하겠지만 비즈니스 클래스는 봤으니까. 삼성 같으면은 대리나 과장 정도 되는 젊은 친구가 비즈니스 타고 킨샤샤에서 파리까지 오는 거를 제가 봤으니까. 이게 웹 2.0 사회예요. 그래서 이 파이에서 처음에 할 때 보면 이 국제 구호 도네이션을 파이로 한다 그럴 때 이런 걸 알았을 거예요. 엄청 중간에 드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게 딱 이렇게 되면 웹 3.0이 되게 되면 펀드 파이 같은 것을 웹 3.0 되게 되면 많이 가겠죠. 많이 가겠죠. 가령 뭐 우리가 옛날에 북한에 쌀 보낸다 그러면은 뭐 쌀 만가마 보낸다 그러면 보내야 된다, 보내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왜?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안 가고 군량미로 다 가니까. 그런 배달 사고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웹 3.0 사회로 가게 되면 정말로 제대로 가죠. 그래서 이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펀드 파이 같은 것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파이코인을 이렇게 쌀 때 사서 모으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결정적으로 다른 앵글에서 BNP파이라는 거를 또 만들었어요. BNP파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BNP파이 이거는 뭐냐면 BNP파이 같은 건 뭐냐면 에어비앤비 비상 뭐 축하합니다. 당신의 파이는 여권입니다. 새로운 BNPI 요분은 이제 2025년 12월 달에 올렸고 요 BNP 파이에 대해서 한 요 사람도 한 달 전에 올렸고 또 요거 이제 한국 분이 올렸는데 아마 요 분이 제가 이 파이 프롬 US 님이 2일 전에 또 이걸 올린 거예요. 에어비앤비보다 훨씬 낫다. 왜 파이넷 이 파이 앱이 엄청나게 좋으냐 하는 거를 이 BNP 파이 갖고 한 거예요. BNP 파이 가지고. 이게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저는 제가 아프리카 구호 활동에도 관심 있었고
광고회사 친구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제가 이제 항공회사 근무도 했었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좀 아는데 이런 거 지금 에어비앤비 갖고 이제 막 했는데 요 분이 하셨는데 킬러 앱이다 정말로. 가령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기네 집이나 뭐 이런 거 집 에어비앤비 우버 이런 게 지금 한국의 차가 5천만 대가 있는데 5천만 대 중에 하루에 돌아다니는 거는 10%? 5%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차고에 있잖아요. 아줌마들도 그렇고 다 항상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저희 아파트에도 카쉐어링 그래서 뭐 차를 같이 탄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이거를 이제 돈 버는 게 우버하고 에어비앤비죠. 그래서 이게 공유 경제라고 그래갖고 이게 좀 사기꾼 같은 사람들은 말을 비틀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죠. 에어비앤비하고 우버는 막 떼돈을 버는 거죠. 정말로. 그런데 얘네들 수익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집주인이 있고 여행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중개를 해주는데 여행자도 수수료를 6%에서 12%를 에어비앤비에 내야 되고 집주인도 수수료를 3%를 내야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컴플레인 같은 게 잘 처리가 안 돼. 이렇게 해서 이게 전형적인 웹 2.0 비즈니스 모델이라고요. 수수료를 이렇게 중개회사가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게 뭐 여러 가지 에어비앤비 같은 거는 문제도 많이 있죠. 당근 마켓 하는 거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근데 파이처럼 KYC가 확실한 데서 하게 되면 그렇게 문제도 많이 없어요. 이게 에어비앤비의 이제 주가예요.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쭉 이제 132불 하네요. 우버도 이렇게 돼요. 우버는 계속 이제 사용 올라가죠. 한국에는 뭐 이렇게 노사 이런 게 세가지고 우버가 뭐 별 없죠. 야놀자 같은 게 그런 거죠. 이제 한국에서 야놀자 같은 것도 이제 하면은 에어비앤비랑 비슷한 거죠. 이게 돈은 많이 버는데 지금 상장이 잘 안 되면서 주가도 시가총액이 3조 원 무너졌고 지금 이제 비상장으로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전부 플랫폼이 돈을 버는 웹 2.0이죠. 이거를 파이에서 BNP 파이 같은 데서 이거를 웹 3.0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웹 3.0으로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암호화폐들이 성공하지 못한 게 뭐냐? 가령 뭐 1박에 뭐 30불이다. 뭐 펜션 같은 거 1박에 30불이다. 1박에 뭐 5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걸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러로 이게 다른 암호화폐로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파이는 이게 CPL 코스트 퍼 리드 이 약자를 이게 그러니까 파이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3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그 가령 이제 한국 돈 3만 원이다. 그러면 3만 원에 해당하는 파이를 해서 예약 시점에 지불을 하는 거죠. 예약 시점에 지불을 하는 거죠. 혹시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네 집에 5일을 있는다. 근데 5일 이후에 파이의 가격이 내려가거나 올라가게 되면은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또 CPL을 통해서 정산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정산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CPL 시스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 플랫폼에서는 말은 화폐지 결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중개 플랫폼이 돈을 어마무시하게 먹는데 이거 전부 웹 2.0이다. 파이에서 웹 3.0, 웹 3.0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전부 파이 생태계로 통합이 된다라는 거죠. KYC도 확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문제가 있으면
변상도 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파이프롬 US님도 했고 뭐 다른 분들도 일찌감치 눈을 떠서 이거를 했더라고요. 저는 제가 NGO 단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펀드 파이에 처음에 이거 괜찮은 건데 이거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100%가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왜 뭐 그런 저기 뭐냐 뭐 예전에 그 뭐죠? 소년 가장, 소녀 가장 하면은 그 아이 계좌로 직접 넣어가지고 그 아이가 직접 다 쓰게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하게 되면 중간에 하는 사람은 시스템 갖춰야지 일해야지 하니까 거기에 나가는데 필요해요. 유니세프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해요. 그러나 직접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시장은 어마무시하게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도 광고회사 사장을 하면서 몰랐는데 제 얘기 듣고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킬러 앱이다. 우리가 만약 게임이나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이게 어마무시하게 크다. 여기 NGO 단체 늘어나는 거 보세요. 늘어나는 거. 여기에 그래 이게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 탈퇴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앉아서 다 먹으니까 숫자 물어. 그래 아무튼 뭐 이제 그런 모든 불확실한 것들이 이제 확실해지는 세상으로 지금 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원래는 이 친구 저 일론 머스크 뒤통수 치고 AI 오픈 AI 팔아먹었던 친구 샘 알트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암호화폐 생체 인식으로 하고 이제 B2B 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다 돈 하면서 비공개였는데 이렇게 돈 버는 것으로 비수익 비영리 법인이었는데 영리 법인으로 간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거죠, 이제. 다 알면 어떻게 되죠? P2P로 한다라는 거죠. P2P로 전 세계에 이런 거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유일한 시스템은 파이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깨어나고 알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다. 지금은 수요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광고회사 사장하던 제 친구가 NGO에 가면 광고를 따올 수 있어? 많이 따왔어요. 수요를 어디 있는지 아직은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로 되는 거죠. 우버를 대체하고 에어비앤비를 대체하고 많은 NGO 단체, UN 단체를 대체하는 거죠. 근데 그런데 1,000억 개 갖고 되겠어요? 감사합니다.